이제 좀 더 가까운 거리, 이제 고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하죠. 그래서 고체는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고 있는 물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병진이나 회전 운동 같은 건 없는 거고 오로지 진동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 고체 파트에서는 뭐가 좀 관점이 되냐면 어쨌든 입자들이 이렇게 딱 배열되어 있는 거니까 그 입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할 거고, 만약에 규칙적이라면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자. 요게 우리는 고체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체를 공부할 건데, 자, 고체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고체. 자, 고체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된다. 첫 번째, 입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입자의 입자 배열의 규칙성 이렇게 쓸게요. 자, 규칙성. 입자 배열의 규칙성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배열의 규칙성이 있냐 없냐는 건데, 자, 만약에 규칙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정성 고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다라고 하면, 규칙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얘를 결정성 고체라고 얘기해준다. 결정성 고체. 그다음에 이게 불규칙하다, 규칙적이지 못해. 그래서 이게 불규칙이야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우리는 비결정성 고체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비결정성 고체. 자, 비결정성과 결정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불규칙, 비결정성 고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체 물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는 비결정성 고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가방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비결정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결정 구조가 없다는 거야. 불규칙하다는 거지. 또는 뭐 필통, 플라스틱, 또는 고무, 엿 같은 것들, 그죠? 너네는 엿 같은 게 아니라 엿 같은 애들, 엿 같은 애들, 엿 같은 거. 이게 항상 말을 할 때 엿이 근데 되게 잘 나오거든. 엿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엿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뭔가 엿먹이는 것 같아. 이제 엿 같은 것들이 이제 결국엔 이 결정 구조다. 결정 구조가 이게 배열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제 결정 구조가 일정하지 않다. 입자 배열이, 자, 입자 배열이부터 규칙적이지 못하다.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굳이 그림으로 그려준다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정 구조가 제각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자 거리가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들도 있고, 더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들도 있고, 더 이렇게 긴 애도 있고, 이렇게 된 애도 있고, 이렇게 된 애도 있고, 이렇게 된 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펼쳐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입자들의 어떤 배열이 이게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얘를 열을 확 가해가지고 입자들 다 끊어가지고 용융시킨다고 얘기했을 때, 그죠? 융해시킨다고 했을 때 끊어낼 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다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끊어낼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 얘를 끊어낼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녹는 전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열이 흡수되는 어떤 양들이 다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어떤 고체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 애들도 있고 낮아지는 애들도 있고 올라갔다 낮아졌다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플라스틱도 이러한 소켓 같은 애들은 내가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용융되면서 녹는 점이 계속 증가하거든. 왜냐면 내가 가열하면서 얘네들이 막 이게 엉겨붙어요. 그렇죠? 시커멓게 막 엉겨붙잖아. 녹으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엉겨붙으면서 얘네들 용융시킬 때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왜 그러냐면은 규칙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이게 끊어지고, 갑자기 이 끊어진 게 얘네랑 갑자기 이중결합 이루고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끊어낼 때 또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은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애들이 누가 있는 거냐면 몇 가지만 좀 얘기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엿,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엿. 그 다음에 뭐 고무, 방금 얘기했던 뭐 플라스틱, 그죠?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
유리도 이제 우리는 석영 유리 같은 거 많이 쓰거든. 그래서 SiO2. 이것도 이제 석영 유리인데, 여기는 유리창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다 비결정성 고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고체들이 다 비결정성 고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해 주시고 결정성 고체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입자 배열이 어떤 거니? 일정해. 그래서 입자 배열이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용융하는 구간에서, 즉 융해되는 구간에서 녹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녹는 점이 이제부터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좀 일정하다. 자, 그리고 이 녹는 점은 당연히 입자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입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강하게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녹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이런 것들 생각하고 한번 갑시다. 자, 그래서 이 결정성 고체는 우리가 어떤 입자로 결정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어떤 결정 구조를 우리는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온 결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금속의 양이온들이 결정 구조를 쫙 이루고 있고 사이사이를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금속 결정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금속 결정.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원에서 그 3단원에 탄소 결정 이런 거 들어봤니 얘들아? 탄소 결정, 다이아몬드, 흑연, 뭐 그래핀, 뭐 CNT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게 이제 원자들이 결정을 이루고 있으면 걔네들 우리는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 결정이 또 우리는 결정성 고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이 입자들의 결정 구조가 얼음 같은 애들이 있거든? 그럼 얼음은 물 분자들의 어떤 육각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치? 분자들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얘네들은 우리는 분자 결정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분자 결정. 크게 우리는 결정성 고체는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온 결정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 소금 결정 같은 거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NaCl 이렇게 쓰게 되면, 자, NaCl, 나트륨 양이온과 Cl-들이 이제부터 번갈아 가면서 쭉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었을 거야. 그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얘네들은 분자는 아닌 거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도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얘네들이 쭉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온 결정을 얘기하더라. 자, 그래서 이온 결정의 특징을 좀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자, 이건 뭐 화학원에서 한 번쯤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화학원에서 보면은, 자, 얘네들의 어떤 그 결합력이, 자, 쿨롱에임으로 잡혀 있는 건데, 그 쿨롱에임이 매우 강하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열을 가해가지고 얘네들 다 이렇게 지져가지고 용융시키기 위해서 많은 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상온이라는 열에너지 환경에서는, 25도씨 환경에서는 고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너무 리지드하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치?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열을 가해서 얘를 용융시킨다고 했을 때도 그 녹는 점이 어떻다? 녹는 점이 매우 높은 물질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끊어낼 때 많은 열 에너지가 흡수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소금의 녹는 점은 한 801도 정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금은 이렇게 뭔가 소금 구이, 대하 구이 이런 것들 들어봤니?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그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뜨거운 소금을 가지고 어떤 조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구이들이 가능하다. 자, 근데 이온 결정에서 정말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이게 전도성이에요. 전도성. 자, 그래서 전도성을 보면 이 전도성은 전하의 흐름이 외부 전압이 걸렸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건데, 자, 얘네들 고체 상태일 때는 완전히 꽉 잡혀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걸어도 전하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전도성을 보게 되면 고체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얘를 용융시키거나 또는 이온 결정이니까 물에 잘 녹죠. 그래서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부터 이온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전이차에 따라서 전하의 흐름이 발생될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용융액이나 수용액에서는 전도성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하나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녹는 점은 세지만 외력에는 어떠니 얘들아? 약해. 그치? 그래서 외력에는 약하다. 외력에는 약하다. 자, 왜냐면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가 외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 결정 구조가 금방 깨져버려. 왜냐면 내가 만약 이렇게 결정 구조에다 힘을 빵 때려버리게 되면 이 결정이 으스러지면서 이게 확 뒤틀려 버리거든. 그러면은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러한 이온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정 구조가 쫙 쪼개지게 되는 거야. 소금을 내가 녹일 때는 엄청난 열 에너지가 필요한데 손톱으로는 이게 잘 풀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온 결정의 뭐 특징, 이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화학원에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자, 금속 결정 갑시다. 자, 얘는 뭐냐면, 금속의 양이온의 배열이 쫙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금속 같은 애들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뭐 나트륨 금속이라든지, 뭐 또는 뭐 구리라든지 등등등 순수한 금속을 의미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 나트륨, 구리 뭐 이런 것들 보면 나트륨 1가 양이온이 이렇게 쭉 어떤 배열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죠? 어떤 배열을 쫙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반발을 자유전자라는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인력을 유지시켜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금속 결합 다 이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고 했을 때 뭐 금속과 금속의 결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뭐 그건 합금, 혼합물인 거고, 얘는 금속 내부의 어떤 인력이 뭐냐라는 거죠. 그치? 자, 이게 나트륨 11번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전자도 11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옆에 또 이제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이 이렇게 오버랩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이게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느낌이죠. 그치? 얘는 분명히 얘 거였는데 이렇게 껍질이 오버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운동할 수 있는 그 반경이 다양해진 거야. 내 거였다가 갑자기 네 걸로 갔다가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옛날에 이런 노래 있지 않았니? 내 거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치? 어쨌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내 거이지만 내 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 아닌 거야. 그치? 그럼 얘는 11개의 양성자가 있는데 10개의 전자만 있으니까 1가 양이온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1가 양이온들이 쭉 배열되어 있고 자유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게 이제 금속 결정이죠? 그래서 금속 결정 특징도 한번 들어보면, 자, 얘도 어쨌든 자유전자와 그 금속의 양이온들 간의 인력이 쿨롱의 힘으로써 매우 강하다. 그치?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은 고체다. 대부분 고체다. 근데 액체인 금속이 하나 있죠? 수은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이지만 얘도 거의 고체처럼 아주 그냥 쇠구슬처럼 돌아다니는 말캉말캉한 고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역시나 녹는 점 높습니다. 녹는 점은요 역시나 높아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온 결정과 차이점이 뭐냐면 외력에도 강해. 그치? 그래서 외력에 어떻다? 강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왜냐면 얘는요 배열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배열이 아니라 양이온들 간에 어떤 배열이 있는 거고 자유전자가 계속 인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망치로 막 때려 부시고 있어도 얘네들이 이제 또 압축된다 하더라도 사이사이 자유전자가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외력에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펼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루미늄 박처럼 펴는 성질이 있고요. 그죠? 그걸 펴짐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사처럼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뽑힘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펴짐성을 우리 뭐라 그러니? 전성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뽑힘성을 이게 연성이 되는 거야. 자,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돼? 표정, 뽑평 이러면 돼요. 알겠죠? 못 들은 거 합시다. 표정, 뽑평 이렇게 해줍니다. 평형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표정, 뽑평 이래야 돼. 알겠지? 귀엽게. 한번 해볼래?
안 해요? 네. 자, 이렇게 표정, 폭평하면은 외우기도 쉽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중요한 게 있죠? 자, 이온 결정과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이 바로 전도성이다. 자, 얘는 자유전자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도 내가 배터리 딱 걸어주게 되면은 전하의 흐름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걸어주게 되면 아, 여기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양극적으로 흐름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도성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금속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뭐 수용액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고체나 용융액이나 다 전도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온 결정, 금속 결정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원자 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탄소 결정이에요. 탄소 결정. 그 다음에 하나는 SiO2라고 해가지고 아까 유리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이제 결정성일 때는 우리는 석영 결정이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석영 결정. 그래서 이게 석영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SiO2가 어떤 분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좀 그냥 좀 상식으로 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얘도 비금속들 간의 어떤 공유결합 물질인 건 맞는데 쭉 펼쳐져 있는 어떤 결정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 결정부터 보면은, 자, 탄소 결정은 우리가 크게 다이아몬드랑 흑연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탄소 결정부터 써줄까?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막 하니까 이거 쓰는 건데 나중에 너네들만의 노트를 다시 정리해야 돼? 알겠지? 이건 내가 쓰는 판서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 너네들은 집에 가서 너네들만의 어떤 본인만의 단거나 노트를 만드세요. 알겠지? 아직 우리 진도 많이 안 남았잖아, 얘들아. 화학도 마지막에 너네들이 공부했다라는 걸 느끼려면 너네만의 노트 하나 만들어. 알겠지? 내 강의 듣고 내가 다 오든 안 오든 간에 계속 영상 녹화해가지고 올릴 거니까 그거 보면서라도 너네들만의 어떤 단거나 노트 하나 만들자.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보물이 된다니까? 그렇게 계속 그거 펼쳐보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분기에서 이해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또 이해가 돼요. 알겠지? 그런 거 너네들만의 노트 정리해 주세요. 자, 탄소 결정 보자. 이제 탄소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쭉 분자가 아니라 결정 구조로 펼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탄소 결정이 우리는 하나는 흑연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이아라는 게 있다. 그렇죠? 자, 흑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판상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1층만 보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의 결정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꼭지점에 누가 있냐면 탄소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얘네들이 공유결합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1층만 있으면 이 1층을 우리는 그래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1층을 우리가 돌돌돌 말아버리면은 탄소 나노 튜브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지금 단층들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렇게 판상 구조로 쫙 되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흑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연필심이 이제 흑연인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는 흑연이 부셔지면서 이제 종이에 묻어나가는 거잖아. 그게 요 층층이 이제부터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필심을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쓱 뜯어내잖아? 그럼 이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딱 끊어지면서 한 층만 딱 벗겨낼 수가 있어. 그게 바로 그래핀의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래핀이 그때 발견되고 얘를 말았더니만 이제 어떤 나노 튜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탄소는 결합선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결합선이 3개밖에 없다는 거죠. 어이구, 그러면 공유하지 않은 전자가 하나씩 남아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잉여전자, 자유전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터리 걸어주게 되면 이 남아돌고 있는 전자들이 양극으로 흐름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요, 고체 상태에서 전도성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핀이 그래서 신소재 물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니? 그렇지?
그래핀을 어디다 많이 쓰냐면은, 자, 너네 이 탄소의 단층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해? 안 돼. 그치? 그래서 얘를 한 점 딱 뜯어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 단층은 약하지만, 층과 층사는 약하지만, 얘네들은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질기게 돼 있단 말이야. 강성이 좋아. 그죠? 강성이 좋아서 이걸 가지고 탄소 나노튜브로 돌려버리게 되면은, 뭐, 초경량, 뭐 그런 자전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혹시 탄소 나노튜브 자전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그래핀 자전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철강을 쓰는 게 아니라 탄소 나노튜브 쓰거나 이런 게 있어요. 탄소 결정 쓰는 거야. 또는 전자 쪽에서는 한층 뜯어내게 되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전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투명 전구를 쓰는 거야. 그래서 투명 디스플레이에 그래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 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쫙 펼치면 그냥 투명한 어떤 셀로판지 같은데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짠 달려있는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디스플레이 연구들도 다 신소재, 그래핀으로 연구가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탄소 결정의 흑연이고요. 자,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죠. 그래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사면체 구조로 쫙 그물 구조로 펼쳐져 있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물 형태로 쭉 펼쳐져 있고 탄소가 결합선을 4개를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 전자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소리 없다. 좀 과장하면요.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원자 결정 중에서 유일하게 전도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 결정들에 대해서는 전도성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분자 결정은 분자들이 결정을 이루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얼음 기억합시다. 물 분자의 육각 결정 구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결정 구조 이루고 있으면 우리 뭐라 그래? 드라이 아이스. 자, 이거 어디서 주니? 베스킨 라빈스, 그치?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에서 넣어주는 물질이 바로 드라이 아이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이런 애들은 우리가 분자 결정이다라는 건데, 자, 특징이 있는데 얘들아, 자,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자들이 결정을 이루다 보니까 그 입자 사이의 인력이 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 인력이야. 그치? 얘네들은 지금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 되어 있는 애들에 비해서 분자 간 인력으로 되어 있는 분자 결정은 매우 약한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은요, 녹는 점이 굉장히 찌질해요. 녹는 점이 매우 낮은 거야. 얼음의 녹는 점은 0도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뭐 탄소 결정, 흑연 같은 경우는요, 거의 3,400도까지 가열해야지만 흑연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트륨 같은 건 좀 약하긴 해요. 한 660도 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600도 넘어가는 녹는 점 가지고 있고, 소금 결정은 800도 이렇게 몇백 도 이상의 녹는 점 갖고 있는 반면에 얼음은 0도, 끓는 점이 끼케야 100도, 그죠? 드라이 아이스 승화점 영하 78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아이오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라색 고체 결정이 있는데 이 아이오딘은 한 110도 정도가 돼요. 왜냐면 이게 분산력이 열나 세. 그래가지고 한 114도 정도의 녹는 점을 갖고, 승화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매우 얘네들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결정 A, B, C, D 결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누군지 다 이렇게 솔팅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너네들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을 이 전도성의 특징을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본체에서 넣고 액체나 수용액에만 있으면 이온 결정 결정해버리고, 모두 전도성이 있대. 얘는 금속 결정 들어가는 거야. 그럼 금속과 이온의 결정을 딱 날려버리죠? 그러면 남은 게 원자 결정이랑 분자 결정이 있는데, 원자 결정은 녹는 점 열나 세네.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매우 낮은 녀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4개 결정을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결정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봤다. 그게 32쪽에 고체, 분류,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2줄밖에 안 나왔지만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고체는 너네 과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고 쭉 넘어갈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좀 얘기해봤고,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고체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부터 이 결정성 고체, 이 결정성 고체가 이렇게 쭉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 구조가 있는 건데 그 배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다는 소리야. 자 근데 배열에 대한 공부를 얘기할 때 이 원자 결정이랑 분자 결정은요 얘네들의 어떤 결정 구조가 너무나 다양해. 그래서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얘네 같은 원자의 종류라고 하더라도 결정 구조가 너무나 다양한 거야. 그물 구조, 판상 구조, 막 육각 구조 막 엄청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은 너무나 다양한 구조를 내가 다 배울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이온 결정이랑 금속 결정은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어떤 사과 상자에다가 동그란 굴을 쌓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굴을 사과 상자에 쌓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한 네 가지의 어떤 결정 구조로 서머리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에 대한 구조를 다 배우진 않을 거고요. 얘네들은 스킵하고 우리는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좋아. 좀만 힘내고. 우리 점점 갈수록 수업이 재미없어질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계속 수업을 할 거니까. 알겠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맨날 똥줄 타고 있어요. 무서워. 진짜 못 끝낼까봐. 내가 이렇게 가슴을 조마조마한 수업이 처음인 것 같아. 수업 준비 엄청 해서 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건 스킵해야지. 시간 막 채워. 해보고 한 다음에 여기까지 넣으니까 시간이 20분이 오가거든요. 할까 말까. 아이씨 안 나오잖아. 이거는 빼자. 근데 이건 해야 돼. 이러면서 막 해놓고 막 리허설을 하고 있다니까 요즘에. 내 마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원래 나 수업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게 영재고에서 만났으면 되게 재밌는 과학 에피소드, 좀 뭔가 팬시한 주제들 이런 거 가져와 수업을 막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내가 그럴 수가 없다. 이해 좀 해주시고 졸린 거 다 이해하는데 좀만 참고 파이팅 합시다. 안 돼. 시야 참아봐. 참 수 있다니까? 내가 시야를 4시간 동안 참은 적이 있어. 진짜 걸어나갈 때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이게 충격 때문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알아? 없었지? 그 정도가 아니면 참을 수 있다니까? 내가 옛날에 LG 취업 면접 볼 때 LG 그 적성고사 시험 볼 때 커피를 엄청 먹고 들어와서 정신 말똥하게 시험 보려고. 근데 그게 바로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근데 그 적성고사가 3시간 반인가 걸려. 시험 시간 3시간 반이고 막 나눠주는 시간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4시간 걸렸거든. 근데 시작과 동시에 나는 매우 급했거든? 터질 것 같지? 근데 하니까 나중에 방광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긴 한데 막 노래지고 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참아지더라. 진짜야. 그래서 소변기 화장실까지 가는데 진짜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었거든?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그냥 나가면 무조건 합격 처리해서 제외된대.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남자는 아니죠. 소변기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 내가 소변기 딱 갔는데 소변 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두세 명 지나갔어요. 그때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 나와. 그 경험을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자, 이제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의 배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 자, 뭐가 좀 더 쉽냐면 금속 결정이 좀 더 쉬워요. 왜냐면 금속 결정은 한 종류의 입자만 배열되어 있고요. 이온 결정은 두 종류 이상의 어떤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종류 입자로 배열되어 있는 금속 결정부터 배우고 이온 결정은 간단하게 문제 푸는 어떤 스킬 같은 거 좀 전달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금속 결정이야. 금속 결정의 구조 이렇게 쓸까요? 금속 결정의 구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제 어떤 굴을 우리가 사과 상자에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들이 다 하나의 어떤 쇠구슬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쌓는 방식을 좀 볼 건데, 자, 너네들도 알다시피 여기 있는 거는 다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끊임없이 펼쳐져 나가니까 얘네들의 구조를 우리가 설명해 나갈 때는 반복되는 어떤 최소 단위를 우리가 뽑아내요. 구조가 이제 반복돼서 쫙 펼쳐져 나갈 거 아니겠니? 그치? 반복되고 있는 그 주기의 어떤 최소 단위, 얘를 딱 끊어내가지고 걔를 이제 우리는 결정 구조의 어떤 대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반복되고 있는 최소 단위가 있는데 걔네들 우리는 단위세포라고 얘기를 해줘요. 단위세포. 단위셀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얘는 이제 주기가 좀 반복될 건데 반복되는 최소 단위라고 할까요? 결정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 라고 얘기할 거고 이 단위세포가 그 구조의 구조를 대변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단순입방 구조라는 게 있어요. 단순입방 구조 구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쇠구슬 쌓을 건데 자 이제부터 요거 오늘 수업은 있잖아 얘들아 고체 쪽은 좀 기하학을 좀 떠올리면서 도형 그죠? 기하학을 좀 떠올리면서 3차원 공간을 좀 같이 나랑 느껴가면서 좀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면 진짜 이거 나중에 복습이 안 되거든. 그려놔도 필기를 해나가도 이게 뭔지 몰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대답하면서 좀 같이 와줘야지만 의미가 있는 수업이 될 거야. 돌아가서 복습은 의미가 없어. 알겠지? 자, 갑시다. 자, 이제 내가 쌓을 건데, 자, 탑뷰로 쌓을게요. 1층을 쌓을게. 자, 이게 사과성 이제 밑면이다잉. 1층을 쌓을 때, 요렇게 쌓을 수가 있겠죠. 불을. 이렇게 1층을 이렇게 쌓아 나갈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뭐 이렇게 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쌓는 거야. 이렇게 쌓아놨죠. 그렇죠? 네, 이제 1층을 쌓았어. 탑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층을 쌓을 건데 두 번째 층은 내가 파랭이로 그려볼게. 자, 파란색 그릴 건데 1층이랑 똑같은 위치에다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내가 2층을 요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1층이랑 똑같은 위치에다 쌓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반복되고 있는 최소 단위를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냐면 1층과 2층을 이렇게 정육면체를 내가 끄집어내면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1층과 2층을 이렇게 육면체, 정육면체로 내가 한번 끊어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육면체가 우리는 단위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1층과 2층을 끊어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쫙, 그치? 자, 그럼 어때요? 자, 2층에 요 초록색을 보니까 요 꼭지점에 이렇게 지금 접촉되어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그치? 그래서 2층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꼭지점에 이렇게 쪼개져 있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층은 껌둥이. 그죠? 껌둥이로 이제부터 접촉되어 있더라. 그죠? 껌둥이들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층은 또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가 잘려있고, 그 다음에 1층도 뭐 이렇게 계속 잘려있는 형태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이게 이제 단세포가 됩니다. 이걸 단순입방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얘네들 똑같은 구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입자가 있는 위치를 점탱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점탱이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렇게 육면체가 있고요. 육면체가 있고 이 구들은 이렇게 꼭지점에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법이고요. 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적자점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적자점 표현법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적자점. 좀 더 보기 쉽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구조들마다 뭘 잡아나갈 거냐면, 자, 첫 번째로 단순입방 구조의 첫 번째, 이 단위세포 안에 온전한 구입자가 몇 개가 있는지 먼저 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입자수를 이제부터 단위세포 속에 있는 온전한 입자수가 몇 개 있을까라는 건데, 자, 꼭지점에 이렇게 잘려있는 구들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꼭지점에 있는 이 구가 대체 몇 분의 몇 자리일까? 8분의 1 입자라는 거 보이니, 얘들아? 볼래? 자, 2분의 1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친 거 보여? 그치? 온전한 구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친 거야. 그치? 그래서 요 꼭지점에 있는 입자를 우리는 8분의 1 입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요, 8분의 1 입자가 지금 꼭지점에 있는 거고, 그 입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단위세포에? 8군데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해주는 거야. 그럼 입자 수는 온전한 게 한 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거는 배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위수. 자, 배위수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하나의 입자를 딱 중심으로 본 다음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입자가 몇 개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중심 잡아주게 되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 입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가 몇 개 있냐는 거지. 즉, 얘를 접촉하고 있는 입자가 몇 개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 파랑이 딱 잡아놓은 게 바로 이 녀석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요 왼쪽에 있는 꼭지점의 입자가 날 접촉하고 있는 거 보이니? 그치? 그래서 이 단세포의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얘기한다면 A 거리에 있는 입자들이 나를 둘러싸서 접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하! 보면 여기서 A 거리에 좌, 우, 그죠? 뒤, 앞,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마리가? 6마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겠지? 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배위수는 6이 된다, 6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외운다기보다는 느낌을 딱 갖고 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단위세포를 가만히 째려보니까 어때? 이 구가 이렇게 채워져 있긴 한데 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있네. 그치? 빈 공간이 있단 말이야. 쌓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단위세포 속에 구 부피만은 몇 %일까라는 거야. 그래서 빈 공간 제외하고 구만의 점유 부피비가 얼마일까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점유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점유 비율 또는 점유율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위세포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입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우리는 이 점유 비율의 진짜 의미는 전체 단위세포 A세제곱 중에서 9만의 부피는 몇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9의 부피 공식이 뭐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단위세포가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그 입자 수는 좀 다를 수 있잖아. 여기서 하나지만 어쨌든 그 9의 개수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는 점유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파이는 3.14 대입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n은요, 요 입자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입자 수 9가 총 몇 개인지. 자, 그러면 A와 R과의 관계만 좀 찾아내면 이걸 지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좀 가만히 보니까 어때? A는 몇 R이니? 2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2R이기 때문에 A 대신에 2R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R 세제곱을 약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3.14 집어넣고 요 N 값에다가는 입자수 한 개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딱 해봤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0.52가 나와요. 그러면 한 52%는 구로 채워져 있는 거고 한 48%는 구멍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스텝을 이해하면서 너네들이 맨 땅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좋아. 좀만 하자. 시간 좋아네. 자, 이제 채식 입방 구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면심과 육방면집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다른 쌓는 방식이 있는 거야. 자, 그게 채식 입방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채식 입방 구조. 자, 이게 몸체자거든. 그래서 이제 단위세포 어떤 몸 중심에 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편해요. 자, 쌓는 것부터 이해해보자. 1층 어떻게 쌓냐면
자, 이렇게 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단순입방 같은 경우는 요 2층을 1층이랑 똑같이 쌓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구멍이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이 구멍을 좀 채우자. 그래서 두 번째 층을 우리가 여기 있는 구멍을 메꾸기 시작을 했던 거야. 하나,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둘, 셋,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야. 쫙 채워나갈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3층을 채울 때 3층을 1층이랑 똑같은 위치에다 채워나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반복되고 있는 최소 단위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1, 2층이 아니라 1층부터 3층이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검둥이가 이렇게 쌓였고 그 다음에 빨갱이가 올라왔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확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검은색 어떻게 돼? 눌러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 검둥이들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해요. 입자들이. 벌어지고 거기를 지금 빨갱이가 탁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4개의 어떤 입자가 초록색이 채워졌는데 그 위에 있는 애가 또 누를 거니까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얘네들을 우리가 단지 끄집어낼 때 보자. 얘네들 요 굴을 접촉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끊어내는 거야. 1, 2, 3층을 끊어내면 자, 요게 육면체는 똑같은데 얘는 아까와 다르게 3층, 3개의 층이 반복되고 있는 단세포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1층은 역시나 이렇게 검둥이가 채워져 있었어요. 검둥이가 채워져 있는데 벌어진 거 보이니 얘들아? 그치? 벌어뜨렸다 내가 올렸고 그 다음에 요게 3층을 그려줘야죠. 꼭지점에 3층을 이런 식으로 그려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벌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벌어졌겠죠. 그죠? 좀 그리기 좀 애매한데 이 빨간색 두 번째 층이 이 중심에 다 이 4개 꼭지점에서 접촉하고 있는 거 보이니? 그치?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 안에서 이 꼭지점에 있는 애들을 다 접촉하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얘도 격자점으로 표현하면 좀 더 심플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육면체 그려주시고 육면체 이렇게 그려나가고 그 다음에 꼭지점 위치에 일단은 입자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중심에 하나가 그대로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해서 괜찮죠? 요게 우리는 최신입방 구조고 이게 몸 전체 중심에 입자 하나가 온전히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요거 그대로 쫙 나와줘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입자수입니다. 어디에서? 자, 요 단위세포 속에서 온전한 구가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입자수를 보니까, 자, 일단 꼭지점에 있네요. 자, 꼭지점에 있는 애들은 다 몇 분의 몇 입자? 8분의 1 입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게 일단 8군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 그래서 8분의 1 입자가 8군데에 있고, 얘는 보너스 하나, 온전한 구가 중심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온전한 거 하나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가 2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 두 번째, 베이수가 베이스. 자, 베이스는 베이스. 역시나 하나의 입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가 둘러싸고 있는지 요건데 너무 심플해요. 우리는 입자 하나 대표 딱 잡으면 되는데 자, 이런 거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 난 빨갱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빨갱이 보면 요 입자 구조에서 지금 요 중심에 있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이 지금 밑에 4개 꼭지점, 그 다음에 위에 4개가 또 나를 접촉하고 있는 거잖아. 위에 4개, 아래 4개가 나를 접촉하고 있으니까 베이스는 8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이렇게 우리가 쌓인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8개. 그래서 같이 이해를 해줘야 돼. 집에 가서 8, 8개 이렇게만 써있을 거란 말이야. 너들 공책에. 그치?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점유 비율입니다. 자, 역시나 A 세제곱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한 변의 길을 내봐 A라고 적을 거니까. 자, 그리고 자, 요거 분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입절수 몇 개? 2개. 이거 까먹지 말자. 이거 2개. 그치? 2개. 이거 까먹지 말자. A와 R과의 관계를 잡을 건데, 자, 이번에 A가 이 R이니? 아니야. 그치? A가 이 R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떻게 잘라 나갈 거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줄 거야. 쫙. 그럼 피타고라스를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한 면의 길이가 A니까 요 대각선은 루트 2A고, 요게 A니까 요 빗면은 몇 A가 되는 거야? 루트 3A가 된다는 거 보이니? 이 루트 3A가 몇 R을 지나가니? 4를 지나가는 거지. 그치? 왜냐면 요 중심에 얘는 2R을 지나간 게 맞잖아.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여기서 R을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R을 지나가고 있잖아. R 지나가고 R 지나가고 2R 지나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4R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루트 3A가 4R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이 0.68이 나와요. 그러면 한 68%는 구로 채워져 있는데 한 32%는 구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보다는 점유 비율이 조금은 증가했죠. 그치? 왜냐면 이 구멍을 메꾸면서 채우고 있었으니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34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